저번 시간에 158쪽까지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했었고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 할 것도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오늘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절대값 기호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수를 조금만 나가고 대신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우선 절대값이 자주 등장하는데 절대값이 뭘까 지나야 절대값이 원래 절대값 A 그럼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보세요. 맞아요. 보통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부호 뗀 거예요. 뭐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어떤 절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인 거고 원래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거리. 이게 절대값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선민아, 이건 어떤 뜻일까? 방금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더 가깝다. 맞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더 짧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 이쪽이랑 마이너스 이쪽 이렇게 잘라가지고 0에서부터의 거리가 그거보단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요 영역 안에 있는 요렇게 생긴 범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지은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X가? 맞아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응용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3x-5의 절대값이 3보다 어서와 작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거 3x-5라는 이 녀석이 태규야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으면 돼? 자리로 가라 장태규. 자리로 가세요. 자, 누구랑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에 온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이제 이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절대값 풀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효준아 이건 어떤 느낌일까? 그렇지.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했을 때 2보다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거나 또는 플러스 2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지우야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그렇지. X가 2보다 크다.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걸 또 응용하면은 만약에 뭐 2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5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서연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서와. 요것이 어떻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그렇지 얘가 5보다 크다 2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물론 이제 여기서 정리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절대값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1 넘기고 2로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런 거는 다이나 어떻게 정리하면 편할까 이런 거? 내가 이걸 답으로 쓰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를 x의 범위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좀 좋을까? 요렇게 요쪽하고 요쪽하고 둘로 나눠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얘는 x가 지금 가운데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나눠서 풀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지? 진아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요 세 군데다가 똑같이 일단 뭘 해줘? 5를 더해줘. 그지? 세 군데 똑같이 5를 더해줘. 다인이가 해봐.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 2가 되고 가운데는 뭐가 되고 3x가 되고 오른쪽은 8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x 앞에 있는 3을 없애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세 군데를 똑같이 어떻게 할까? 3으로 나눠요. 그러면 x는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쵸? 맞죠?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절대값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요 지금 개념 체크 1번에 있는 문제들은 방금 설명한 거 가지고 해보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거.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다유나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것도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수직선에서 0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지점은 몇 개 있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있고 또 0에서부터의 거리가 3인 지점도 몇 개 있어? 두 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x의 절대값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멀어야 되고 3보다는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영역이 보이나요? 어디랑 어디죠?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1에서 그치 여기가 해당이 될 거고요. 또 그렇죠.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마3보다 크고 마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자주 만나게 될 부등식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더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양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돼. 왜냐면 이쪽이 지금 숫자가 아니라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떼버리고 x 빼기 3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플러스 붙인 거 사이에 있다 라고 풀기에는 안 들어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 정석은 뭘까? 진아야 뭘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풀어내는 정석적인 방법은? 태규 자리로 가자. 기억 안 나요? 건민이 혹시 알아? 요거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죠. 범위를 나눠. 절대값을 우리가 다룰 때 자 생각해봐. 만약에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x-3이라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옛날부터 배운 거잖아. 얘는 어떻게 꺼낸다? 그대로 꺼낸다. 그치? 그대로. 요 x-3이 그대로 절대값 밖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x-3이 0보다 작다면 그때는 얘를 어떻게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꺼낸다. 그치? 요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0 이상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대로 꺼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낼 수도 있다.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문제. 자, 160페이지에 요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요거 8-1번에 3번. 자, 8-1번에 3번 같은 거 요렇게 생긴 애를 푼다라고 하면, 자,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 이 녀석을 구간을 나눠서 풀면은, 자, 얘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니까 첫 번째는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요거는 요 범위 자체도 좀 정리가 필요해. 효준아, 이걸 x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요 경우에 대해서, 요 상황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 이 빨간 부분은 양수니까 태규야 어떻게 나온다고?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면 3x 플러스 2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4x보다 작다니까, 그쵸? 얘를 풀어봐요. 얘를 풀어보면은 3x 넘기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 주의할 점은, 내가 풀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다 라고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답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구간을 나눴다는 건 구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 이걸 합쳐가지고 x가 2보다 크다, 얘네 둘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x가 더 크다 하니까, 진아야,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 뭐 같아? 공통 범위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직선. 그치? 자, 얘네 둘의 공통 범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보면 무조건 보여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2보다 크다니까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공통 범위가 어디야, 지나요? 그치, 여기니까 1번 범위에서 나온, 1번 구간에서 나온 최종적인 해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으로 와서, 두 번째 구간은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예요. 자, 이것도 x에 대해 정리를 해놓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자, 요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어나가 보면, 다이나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4x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보면은 7x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그럼 은서가 이때는 공통 범위가 뭘까? 안 보이면 어떻게? 수직선. 근데 수직선 그릴 때 지금 우리가 표시해야 될 숫자가 두 개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7분의 2잖아요. 뭐가 더 작아요? 마이너스 7분의 2. 그럼 왼쪽에 마이너스 7분의 2를 써야 되나? 작다는 거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작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작다 그래야 돼? 그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작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7분의 2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x가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다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러면 요거는 용서가 공통 부분이, 공통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답이 되는 것은 누구만? 아까 1번 구간에서 찾은 요거 x가 2보다 크다, 이것만 답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요런 것이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준 요 3번하고 똑같은 게 그 옆에 4번이거든요. 지금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지금 보면서 요거 한 거 보면서 4번도 구간을 나눠서 한번 풀어봐 얘들아. 4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방금 풀어보라고 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면 아마 구간을 나눠가지고 한쪽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라는 해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한쪽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요런 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거거든요. 요렇게까지 나왔으면 일단 구간 나눠서 잘 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을 그냥 요렇게 쓰면 이거는 약간 뭐랄까 비효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답을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겹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고 6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요것도 답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답인 거예요. 파란색도 답이고 빨간색도 답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이쪽 거 나눠서 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빨간색과 파란색은 딱 붙어있는 구간 아니야. 그러면은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는 6보다 작다 해버리면 6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다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마시고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x가 6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하는 애들은 모두 답이 된다 라는 뜻이니까 저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이런 혼동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수직선을 그렸는데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수직선을 활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상황은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니까 이 두 구간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들과 저기 들어가는 애들을 다 합쳐서 답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집합이라는 단원을 배워야 되는데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원래 옛날에는 고1 초반에 딱 있었는데 그게 뒤로 빠졌어. 그래서 요 개념을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지금은 이놈도 답이고 이놈도 답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포함돼도 괜찮고 여기에만 포함돼도 괜찮아.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와 얘가 모두 다 답이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부터 쭉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깔끔한 답이에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보기에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이제 필수예제로 올라가 보면 필수예제에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절대값하고 양쪽에 숫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간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서진아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을까? 1이랑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푸는 게 가능해.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요건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요 3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세 군데다 서진아 다 어떻게 해버릴까? 요 3을 없애고 싶잖아.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으니까 요 세 군데서 똑같이 3을 나눠요? 빼야죠. 마이너스 2 가운데 2x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2도 없애고 싶어서 서진아 얘는 어떻게?
요건 나눠야지.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하나의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도 풀면은 요거는 용서가 요 마이너스 3을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할까? 3을 다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2x 여기는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그치? 그러면 어때요? 결국 최종적인 답이 뭐야? 뭔가 잘못됐다. 여기가 플러스네 그지? sorry. 여기가 플러스면은 요거 3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3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각각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 요게 1번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갈라서 풀면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절대값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들 풀 때, 자 이렇게 절대값 하나 들어가 있는 문제 풀 때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풀었잖아요. 그죠? 구간을 나눠서. 그러면 얘도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것도. 요놈도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구간을 지우야 몇 개 구간으로 나눠야 될까요? 3개로 나눠야 돼. 그치? 잘 들어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순간 그게 경계선이에요. 지금 절대값 안에 요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태규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면 x가 얼마일 때? 3일 때. 태규가 말한 두 숫자가 경계선이에요.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라는 경계선이 하나 있고 플러스 3이라는 경계선이 하나 있어. 그럼 경계가 2번이란 얘기는 2번 잘랐다는 얘기니까 몇 조각으로 쪼개져요? 하나, 둘, 세 조각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1번 구간, 그 다음에 요 사이를 2번 구간, 그 다음에 요 끝에를 3번 구간,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치? 다시 한번.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의 x값이 경계선이고, 그럼 경계선이 2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3조각으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할 건데 구간을 저렇게 나눠 놓으면 건민아 약간 서운해지는 숫자들이 있어. 어떤 숫자들이 서운할까? 그쵸. 마이너스 2랑 3은 아무데도 안 껴준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뭐 걔네도 어딘가에 껴줘야죠. 그래서 경계선에 해당되는 숫자도 어떤 구간에는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는 이쪽 구간에 포함시키겠다. 3은 이쪽 구간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쵸? 아이 건들지 마라. 추워요. 거기 서서 춥다고 그래. 네 자리로 가. 어? 성규 거기 네 자리 아니잖아. 거기 앉아서 춥대. 제가 어? 언제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춥다고 거기서 에어컨 온도 올리면 그 앞에 어떻게 해? 제가 안 올렸어요. 아, 되게 올렸어요. 네가 올렸잖아. 뭐 하냐고. 더맨더머들이야 더맨더머들. 추우면 앞으로 와라. 건드리지 말고. 자 봐봐. 구간 나눴어 이제. 이 3개의 구간을 우리가 하나씩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구간부터 봐봐. 자 요 구간에서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이 모두 다, 자,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빨간 부분과 초록 부분이 모두 다 음수라는 거 알겠니? 요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뭐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빨간색도 음수 나오고 초록색도 음수 나오죠. 그쵸? 그러므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식을 풀 때는 요놈과 요놈이 둘 다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그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요런 식이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x 그리고 1 넘어가면 8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서연아 얼마로 나눌까?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구간을 나누게 되면 이 구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가 최종적인 답이잖아요. 서연아,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플러스 4가 어딨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치? 자, 요렇게가 1번 구간에서 나온 해죠. 그쵸? 1번 구간에서 요런 해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으로 갈게요. 2번 구간. 2번 구간은 예유라.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1, 그래요. 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은 x가 1일 때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초록은 음이지. 그럼 앞에는 양이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요. 맞니? 뒤에는 음이니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 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자, 이렇게 꺼내봤더니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져요. x가 없어져요. x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지우야, x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어? x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아, x가 없어지면 해가 없나요? 건민아, x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지우가 말한 거랑 건민이가 말한 거랑 반반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x가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x가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 뭘 봐야 되냐면 x가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식을 봐봐. x가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식이 좌변이 얼마죠? 5. 우변은 9잖아. 그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 남아있는 이 식이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참이면 2번 구간이 다 답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x가 사라졌는데 만약에 남아있는 식이 거짓말이야. 만약에 남아있는 식이 이렇게 생겼어. 거짓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은 통째로 해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사라졌을 때는 남아있는 식을 보고 그 남아있는 식이 지금같이 참인 식인 경우에는 그러면 요 2번 구간이 통째로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얘가 다 해가 되는 거. 자, 이제 3번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크다니까 뭐 x를 한 5 정도 생각해 봅시다. 5라고 생각하면 빨강도 양수, 초록도 양수. 그러면 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9보다 작다, 2x 10. x는 5보다 작다. 그럼 이번에도 요 구간과 내가 찾은 범위의 공통 부분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 선규야, 지금 우리는 해가 되는 부분을, 해가 되는 구간을 몇 개를 찾았죠? 예유라, 우리 몇 개를 찾았죠? 해가 되는 구간을? 3개를 찾았죠?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고, 요것도 해예요. 그죠?
근데 잘 봐봐. 이 구간을 잘 봐봐. 희주야, 이거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에서 끝났죠. 그죠?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3에서 끝났죠. 얘는 다시 3에서 출발해서 5에서 끝났죠. 그럼 저 세 개의 구간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딱 닿아 있는, 맞닿아 있는 구간들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저렇게 세 조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아까 우리 밑에 문제 풀면서도 그랬잖아. 두 개로 써져 있었지만 걔네가 사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나로 딱 6보다 작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그냥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쭉 이어져가지고 그치 5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세 개의 구간을 다 합치면 결국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치면 결국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요게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값 2개 들어있는 문제의 풀이에요. 그치? 약간 복잡하지만 처음 단계부터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 해보면 이제 할 수 있어. 자, 요거랑 같은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 8-2번 8-2번에 있는 문제가 요런 문제들이죠. 우선 8-2번의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요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8-2번의 1번 요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 여기 화면에 있는 거 보면서 그거 이면지 가져가세요. 어. 1번과 똑같이 2번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대부분 잘 하고 있네요. 자, 2번 문제도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경계선이 예유라 얼마랑 얼마가 경계선이야? X, 7. 7하고 9가 경계선이죠. 그쵸? 7하고 9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구간부터 보면 첫 번째 구간은 x가 7보다 작은 구간인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볼래? 7은 안 들어가죠. 6이라 가정해봐. 그럼 빨강은 양이야 음이야? 양이고 얘는 음이지. 그럼 양 음이니까 앞에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해는 뭐야, 예유라? 그렇지.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고요. 자, 2번 구간은 7보다 크고 9보다 작다니까 뭐 8 생각해보면 되겠죠. 8 생각하면은 음이네요. 그쵸? 둘 다 음입니다. 그러면은 x가 지금 7 이상 9보다 작다. 음이니까 첫 번째 것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데 여기서 x가 사라지네. 그지? x가 사라졌을 때는 진아야 뭘 봐라? 참인지 거짓인지. 그지? 남아있는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봐라. 근데 남아있는 식이 지금 참입니다. 그죠? 얘가 참이니까 그러면 2번 구간 자체가 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고 자 3번 구간은 9보다 큰 거니까 10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x가 9 이상 x를 10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양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테니까 2x가 36보다 작다 x는 18보다 작다가 되겠죠. 3번 구간의 최종적인 답은 9 이상 18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이 또 쫙 연결되면서 최종적인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8보다 작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책에 나온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그렇진 않아요. 뭐 구간마다 해가 없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구간이 따로따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꼭 연결돼야만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게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1쪽부터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몇 문제만 좀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161쪽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우리가 전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때 1차 부등식 요렇게 생긴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렇게 생긴 1차 부등식. 자, 요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선민아 일단 딱 하고 드는 생각이 양변 어떻게 하고 싶어? A로 나누고 싶죠. 그럼 양변 A로 나눠가지고 X가 A분의 B보다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A에 뭘 알아야 돼요?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럼 만약에 이걸 크다라고 썼다면 이건 A가 어떨 때만 해당되는 답이야? A가 양수일 때만 해당되는 답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부등호가 뒤집혔어. A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됐다면 이때는 A가 음수일 때 해당되는 답이겠죠. 그러면 A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자,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이면은 앞에 게 0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이제 누구가 중요해진다? B가 중요해진다. B가 만약에 음수라고 가정해보면 X에 뭘 집어넣든지 좌변은 계속 0이잖아요. 근데 B가 음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0인데 B가 음수야. B가 0보다 작아.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이 부등식은 항상 X에 뭘 넣든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A가 0인 것은 동일한데 B가 0보다 크거나 혹은 0이랑 같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게 양수라고 가정해보면 내가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건 계속 거짓말이죠. 많이 섭니나? 그럼 이때는 뭐라 그래야 돼? 해가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맞죠?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습니다.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요 문제 2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일단 요 부등식을 X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자. 선규야. X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변에 있던 X가 넘어오겠죠. 그죠? 그럼 뭐뭐뭐뭐 X라고 쓸 수 있을까? A제곱 마이너스 1 X죠. 그리고 우변에는 1이 넘어가니까 3A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맞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앞에 있는 요 A제곱 마이너스 1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A제곱 마이너스 1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공식이더라?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해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치?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해가 없으려면은 자, 요 경우잖아요. 해가 없으려면 그러면 일단 자, X 앞에 붙어있는 부분이 0이어야지만 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X 앞에 붙어있는 데가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0이 돼줘야 그래야지 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건 A 값 몇 개가 보이니 지금? 2개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상황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A가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마 해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빨간 밑줄 그은 부분은 0이 됐을 테니까 0 곱하기 X 좌변은 이렇게 됐고요. 우변은
건민아, 여기 A에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쪽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써놓고 잘 생각해보면 저 식은 X자리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요 식은 항상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항상 맞는 식이야. 그럼 이건 X자리에다가 뭘 넣어도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라 그래야 돼?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그치? 내가 찾는 상황은 아니고요. 두 번째, A가 그러면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밑줄 그은 부분이 0 되는 건 똑같으니까 0 곱하기 X는 같은데 우변이 여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돼요. 그쵸?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다이나, 이거는 X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X에 뭘 넣어도 해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요게 바로 해가 없다의 상황이 되겠죠. 해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요거죠. 해가 없다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9번 한번 도전해볼까요? 9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그 디테일하게 등호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 있었죠? 그쵸? 그런 유형입니다. 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 이거는 왼쪽 오른쪽 불로 나눠가지고 각각 정리해서 수직선에 표현하고 수직선에서 범위를 얻어내야 되는 거였어. 잘 한번 기억해봐봐. 9번. 자, 한번 해볼까요?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는데 누가 답일까? 자, 우선은 요 부등식을 각각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왼쪽 부분부터 풀면 요쪽 부분부터 풀면은 마이너스 4 여기가 2x가 되니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요거 풀면은 x가 a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찍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정수가 8개 들어가게 만들고 싶으니까 당연히 요 a-3은 요쪽에 이제 오른쪽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색칠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요 범위 안에 요 안에 정수가 8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8개를 세봐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0, 그러면 이제 1, 2, 3, 4, 5, 6까지잖아. 6까지는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7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숫자 6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7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a-3이 지금 6이랑 7 사이에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는 확실해. a-3이 6이랑 7 사이에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어떻게 봐야 돼? 요거 색칠된 거 요 색칠된 동그라미를 갖다가 6칸트에 올려놔 봐라. 6칸트에 올려놔 보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6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죠. 6까지 포함이 돼야지 정수가 8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어때? 붙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색칠된 동그라미를 7한테 올려놔 버리면 7까지 포함되잖아요. 7까지 포함되면 정수가 9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7에다가는 올려놓을 수 없어. 그래서 등호는 왼쪽에만 붙어야 되니까 여기만 붙고요. 요거는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A의 범위는 3씩 더해주면은 9 이상 10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9가 맞겠네요. 9. 그치?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풀어보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수직선을 잘 보고 특히 마지막에 등호 판단할 때 있죠? 어디다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쪽으로 가서요. 163쪽에 자, 이거 오늘 배운 거예요. 오늘 배운 거 13번도 그렇고 14번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인데 14번에 살짝 바꿔놓은 거거든. 살짝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루트 a 제곱 요거 있었죠. 이것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꺼낸다 그랬으니까 이 기호 자체가 절대값 a하고 완전히 동일한 기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14번 문제에서는 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하고 완전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자, 요 문제도 방금 얘기해준 내용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써있는 문제예요. 이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요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자 이것도 답 한번 찾아봅시다. 14번 계산해보세요. 요거는 생각보다 계산하면서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근데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해요. 근데 뭐 분수가 좀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자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도 구간을 나눠보면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얘가 0이 되는 순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선이고 요렇게 해서 1번 구간 요렇게 해서 2번 구간 이렇게 3번 구간. 자 나눠서 생각하면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때는 둘 다 음이겠죠. 둘 다 음이니까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것과 이 구간 자체의 공통 구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용서가 얘네들의 공통 범위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요렇게가 1번 구간에서 나온 최종적인 해고. 자 2번 구간을 잘해야 되는데 2번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야. 그럼 이번에는 앞에 거는 음이고 뒤에 거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음이고 뒤에 거는 양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태규야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면 뭘까요? 네. 이거 맞아요. 이겁니다.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틀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요. 수직선 그려보면 확실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1 찍어놓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공통 범위는 두 줄이잖아. 두 줄이 포개지는 지점이니까 여기야 여기 공통 범위는. 그쵸? 네, 그래서 2번 구간에서는 이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이 구간 자체가 해가 되는 거고요. 3번 구간 확인해 보면 3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양이니까 2x-2 플러스 x 플러스 1이 6 이하다. 그러면 3x가 7 이하니까요. x는 3분의 7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 범위 찾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또 세 구간이 쭉 연결돼요. 그쵸? 쭉 연결돼서 자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3분의 7 이하 이렇게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얘죠. 그죠? 그럼 베타에서 알파 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2번.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실력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좀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문제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진도를 마칠게요. 오늘은 교재 다 끝났으면 좀 일찍 갈 수 있겠다, 그죠? 자,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17번입니다. 17번. 17번 문제는 이 문제 이제 제목이 있어, 제목. 과부족에 대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과부족. 과부족이 뭘까요? 과하면은 넘친다는 얘기죠. 과하다, 그지? 넘친다. 그다음에 반대로는 부족하다. 넘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 부등식 단원에서만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 자, 문제를 읽어보면 긴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다. 요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 상황이 조금 복잡해. 우선 지금 학생이 있고 의자가 있죠. 이 문제에 등장하는 두 변수는 학생 수와 의자의 개수인데, 학생이랑 의자 중에 어떤 게 더 수량이 적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의자가 더 적죠. 의자 하나에 뭐 사람 7명, 8명 이렇게 앉는 거니까. 그러면 수량이 더 적은 것을 우리가 x로 잡으시면 됩니다. 의자의 개수를 x로 잡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어. 뭐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학생 한 명당 사탕을 뭐 7개씩 줬더니 사탕이 몇 개 남고,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사탕을 8개씩 줬더니 사탕이 부족해. 막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학생 수와 사탕의 수가 있잖아. 그때는 뭘 x로 잡을까? 더 수량이 적은 게 뭐예요, 그때는? 학생이 더 수량이 적지. 그럼 그때는 학생을 x로 잡는 거고. 그죠? 자, 지금은 의자가 수량이 적으니까 의자를 x로 잡았어요. 그러면 학생의 수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있죠?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 여기까지 딱 읽어보면 의자를 x개라고 했을 때 학생은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율아, 크게 말해줘. 학생은 의자가 x개야. 근데 한 의자에 7명씩 사람들을 앉혔더니 5명이 남았대. 그럼 학생은 몇 명이야? 7x 플러스 5 맞아요. 학생은 7x 플러스 5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부터야. 그러면 8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5개가 남는다라고 했는데, 요 상황을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8명씩, 한 의자에 8명이 앉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의자에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을 앉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의자도 똑같이 8명을 앉히고, 세 번째 의자도 똑같이 8명을 앉히고, 이렇게 8명씩 쭉 앉혔어. 쭉 앉혔더니 빈 의자가 5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남는다라는 얘기는 이 5개의 의자에는 한 명도 안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 앉혔더니 마지막에 의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의자는 아예 비었어요. 이건 아예 비어있어. 그럼 문제는 누굴까? 끝에서 6번째 의자가 포인트입니다. 이 6번째 의자는 일단 비어있진 않아요. 그죠? 비어있진 않으니까 최소한 여기 몇 명은 앉을까? 무조건 한 명은 앉아있어야 돼. 최소한. 그럼 여기에 한 명만 앉았어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학생 수가 가장 적을 때의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치? 잘 생각해보면 요 의자 하나 말고 나머지 의자는 이미 결정이 끝난 거야. 요거 바로 위에까지는 꽉 차 있어야 되고 요거 바로 아래는 다 비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요 의자밖에 없는데, 그럼 요 의자에 한 명 앉은 경우가 학생이 가장 적은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상황은 학생이 몇 명 앉아 있다라고 쓸 수 있을까, 식으로? 우리가 아까 전체 의자를 몇 개로 잡았죠? x개로 잡았죠? x개로 잡았어? 근데 그 중에 지금 자 여기 또로로로로 잘라가지고 요 밑에 있는 의자 5개는 비어있죠? 비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로로로 잘라가지고 요 위에 있는 의자는 꽉 차 있죠?
그러면 성규야, 여기까지는 의자가 몇 개라고 볼 수 있나?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줬는데 대답해야지, 그치? 전체 의자가 X개잖아. 그럼 저기 위에 요만큼 의자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뺐잖아, 그치? X-6개의 의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X-6개의 의자에는 학생들이 몇 명씩 꽉꽉 앉았어? 8명씩 꽉꽉 앉았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에 앉아있는 학생 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8 괄호 X-6 그리고 요 한 명, 그치? 요 한 명.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학생 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 수의 최소값이야. 학생 수가 가장 작을 때의 상황을 지금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 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 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 여기라 그랬잖아, 여기. 그럼 학생 수가 최대라 그러면 여기 의자에 이제 어떻게 앉은 거야? 이렇게 앉으면. 그지? 가능하죠? 여기 의자까지는 꽉 차게 앉아도 되죠? 그래도 의자가 5개 남은 거니까. 맞죠? 그럼 지금 그려져 있는 게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이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요 8 괄호 X-6 여기까지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8명이 더 있는 거죠. 그쵸? 그죠? 요 의자에 8명이 앉았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학생 수가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해놓은 이 정확한 학생 수 7x 플러스 5라는 이 정확한 학생 수가 이거와 이거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니까 이렇게 부등호 해주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그 학생 수를 7x 플러스 5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바로 과부족 문제를 푸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여기서 이제 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적을 때와 그 부분이 가장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과 따로따로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자, 계산해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8x 마이너스 47이죠. 그리고 여기 7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x 마이너스 4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요거는 둘로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세 군데다가 똑같이 8x 빼버릴까요? 세 군데다가 똑같이 8x 빼버리면 마이너스 47,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번 풀 필요 없이 한 방에 x의 범위 나올 것 같아. 그죠? 8x를 다 뺀 겁니다. 그 다음에 5를 다 더해. 5를 다 빼요. 5를 다 빼면은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0, 아니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한번 쫙 곱해주면 되니까 x는 부등호 뒤집히고 45 이상 52 이하 이렇게 풀리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죠. 5번. 그쵸?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요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63쪽까지인데 163쪽에 그 13번만 풀면 됩니다. 우리 왜 실력 문제는 빼고 풀었었으니까 14번은 벌써 했죠? 13번 한 문제만 풀면 돼요. 163쪽은 163까지 풀어오시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158까지 끝난 사람은 도장 받고 갑시다.